쿵. 홍두깨가 떨어졌을 때 그녀의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사연 시작하기 전 홍두깨의 용도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삶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한양 도성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최부자 집의 외동딸. 아버지는 이름 있는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그 집안의 체면을 말없이 지켜내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부였다. 어머니는 가문의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고 시를 짓게 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글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눌러 담아야 했고 행실을 반드시 해야 했다. 시집갈 나이가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삼종지도와 칠거지약을 이야기했고 열녀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조용히 들려주었다. 어느덧 그녀는 풋풋한 여아의 기색을 벗고 여인의 모습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봄꽃이 피고 아지랑이 가마루 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먼저 부풀어 올랐다. 지나가는 남정네의 소매 끝, 말을 걸지 않고 지나가는 뒷모습에도 전에는 없던 설렘이 스쳤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놀라워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 그래도 없고 훈계에도 없는 감정이었다. 이즈음, 혼산말이 오갔다. 그녀의 마음은 괜히 먼저 부풀어 올랐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딸의 방 출입이 잦아졌다. 지가 집을 대하는 태도와 몸가짐, 그리고 첫날 밤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또렷이 남았다. 묘한 설렘으로 봄을 맞았고 아쉬움으로 봄을 보냈다. 담장 앞 배롱나무 꽃이 붉게 피어날 즈음 혼담은 다시 오갔다. 그녀의 신랑감으로 거론된 이는 이 지역 최고 권력가의 자제였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 집은 지나치게 반듯한 집이었다. 대문 기둥은 늘 윤이 났고 마당의 돌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등불은 늘 같은 시각에 켜졌고 하인들의 발걸음마저 정해진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 닭이 먼저 울면 안 되는 집이었다. 닭도 법도를 알아야 하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하인들은 웃을 때 이를 보이지 않았고 울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문 앞에서는 바람조차 방향을 고쳐 불었다고 동네 사람들은 농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다. 사람보다 법도가 먼저 숨 쉬는 집. 사람들은 그 집을 명문가라 불렀다. 글로 흥했고 글로 버텼으며 글자 하나로 사람의 일생을 재단하는 집안이었다. 그 집에 오늘 시집 온 여자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다. 6살에 내운을 외웠고 12살에 주자가래를 손으로 베껴 썼다. 붓을 내려놓아도 문장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이어지는 사람이었다. 걸음의 길이, 앉고 서는 법, 웃을 때의 입꼬리, 눈을 내리는 각도, 모두 배운 대로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법도에 눕는 규수라 불렀다. 숨 쉬는 법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 사람 사는 법은 전부 글자로 익힌 얼굴이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몸이 약했고 밤이 되면 대개 먼저 잠들었다. 기침 소리가 잦았고 말수도 적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집을 더 조용하게 만든다. 조용한 집은 생각보다 많은 소리를 키운다. 그는 글을 읽다 잠들었고 잠들다 기침을 했다. 부부의 밤은 늘 기침으로 끝났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오라는 말을 자주 했고 여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사과이기도 했지만 부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만큼으로도 충분하니 더 바라지 말아달라는. 여자는 예를 다했고 인내를 다했고 기도를 다했다. 하지만 예법은 마음을 다스릴 뿐 몸까지 잠재우지는 못했다. 인간의 욕망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하기 마련이다. 어느 여름날 마루에 앉아있던 여자는 마당을 바라보다가 개 2마리가 엉켜있는 장면을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다. 눈이 번쩍 뜨였다가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에구머니나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반응에 놀랐다. 개 두 마리는 너무 급했다. 숨도 고르지 않았고 서로를 밀치듯 엉켜 있었다. 여자는 시선을 때려다 한 박자 늦었다. 그 짧은 순간 부끄러움보다 먼저 든 건 놀라움이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몸의 사용법을. 방금 내가 뭔 생각을. 그날 밤 내 운의 페이지는 여러 번 넘어갔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책장을 덮으며 여자는 속으로 말했다. 사람이 어찌 짐승의 마음을 품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며칠 뒤 마당쇠가 장작을 패다 말고 땀을 훔치며 소매를 걷었다. 핏줄이 선 팔에 햇볕이 닿았다. 여자의 손에 들린 책은 자꾸 거꾸로 넘어갔다. 마님, 바람 드니 안으로 드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불필요하게 다정하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마당쇠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웃을 때도 입꼬리만 아주 조금 움직였다. 여자는 그 미세한 움직임이 자신의 밤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것들. 사람은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몸까지 속이진 못한다. 그날 이후 둘의 눈은 자주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여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은 밤마다 돌아왔다. 그 무렵이었다. 곳간에서 홍두깨 하나가 툭 굴러 떨어졌다. 다듬이질에 쓰던 물건, 말린 천의 물기를 살짝 머금게 해 다듬이돌 위에 올려 밤에 조용히 두드리던 나무, 별것 아닌 물건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그 홍두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 저건 원래 밤에 쓰는 물건이지.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홍두깨는 낮에는 늘 얌전했다. 마치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물건처럼. 그날 이후 홍두깨는 밤마다 제자리를 비웠다. 아침이면 분명 올려두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다. 지가 물고 다닌 개지요. 아니면 도깨비가. 하인들의 말은 가벼웠다.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이 있었다. 마당쇠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본 것도 말하지 않았고 본 척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죄는 말하는 죄보다 훨씬 깊다. 집안에 아이 소식이 없자 시부모는 말했다. 절에 가 기도를 올려라. 마당쇠와 여시종이 수행을 맡았다. 절에는 늙은 주지와 말수가 적은 젊은 승려가 있었다. 젊은 승려는 원래부터 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속세에 있을 때 글을 조금 읽던 집안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벼슬길의 뜻을 두지 못한 대신 혼처 하나만큼은 욕심을 냈다. 그 무렵 그가 마음에 두었던 여인이 있었다. 담장 너머로 한번 스쳐본 얼굴.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었고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그를 읽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았다. 그는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격은 달랐고 그녀의 혼잣말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시집 간다는 소식이 들린 날, 그는 그날 밤 집을 나섰다. 짐은 많지 않았다. 서책 몇 권과 마음 하나. 절에 들어온 뒤 그는 머리를 깎았고 이름을 버렸다. 사람들은 그가 속세에 미련을 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버린 건 이름이었고 마음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절에 왔다. 젊은 승려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아보았다. 걸음의 간격, 앉는 자세, 눈을 피하는 방식까지.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정면으로 본 적이 없었지만 다시 마주치자 확신할 수 있었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도 기억하는 것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 더 잔인한 일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를 길게 했다. 부처에게 올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다. 나는 이미 늦었다.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어느 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기도는 오래 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말은 그녀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은 건 예법 때문만은 아니었다.
혹시라도 눈이 먼저 움직일까 봐서였다. 여자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마음이 먼저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유혹도 아니었다. 다만 핑계가 되었다. 기도는 점점 길어졌다. 부처님은 멀어지고 사람 마음은 가까워졌다. 절에는 밤이 일찍 왔다. 산 그림자가 마당을 덮으면 말도 같이 짧아졌다. 그는 등을 돌리고 걸었고 여자는 그 등을 따라가며 몇 번이나 속도를 늦췄다. 앞사람을 따라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허락하는 일이었다. 아이를 갖기 전날 밤, 여자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이번만은 아무도 알지 말았으면 그 순간, 쿵, 탁, 홍두깨가 딱 한 번 물었다. 길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다. 그냥 인사처럼. 아이를 낳은 날, 집안은 잔칫날이 되었다. 절에서는 젊은 승려가 축원을 핑계로 들렀다. 아기를 내려다보던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참 신기하네. 스님을 많이 닮았네.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마당쇠는 고개를 돌렸고 여자는 아이를 더 꼭 안았다. 아이는 밤에만 울었다. 낮에는 그 누구보다 얌전한 아이였다. 마치 이 집의 규칙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집 안 어디서든 들렸다. 마치 누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날 밤 곳간의 홍두깨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 필요가 없어서였는지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집에서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낮에 하지 않았다. 다음 편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